네, 오늘 10월 전국연합 학력평가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 해설 강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시험 문제를 쭉 검토해 보면서 이 자리에 꼭 서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올해 우리는 새로워진 수능에 이제 막 한 달 후에 임하게 됩니다. 새로워졌으니까 올해 있었던 학평도 모평도 다 어쨌든 연습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했던 것들을 현장에서 여러분이 쏟아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히나 공통문항에 몇몇 문제들이 너무나도 황망하여서 여러분들 혹시나 여러분 공부 흐름에 약간의 충격파를 받고 이것 때문에 약간의 심리적인 데미지를 입었을까봐 그거에 대해서 위로를 할 것이며, 두 번째는 문제들 중 버려도 될 만한 문제, 이런 문제들을 잠깐 찾아서 여러분들께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역대로 10월 학력평가는 수능을 코앞에 둔 모의고사이긴 하지만 9월 모의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위상, 그 의미가 퇴색되어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나마 여러분들한테 새로워진 수능이기 때문에 뭔가 그럴듯한 문제들이 제시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말이죠, 문제를 풀다가 11번, 12번 따위에서 미적분 선택 친구들 입장에서는 28번에서 이게 뭐지? 네, 심지어는 공통문항의 21번 문제를 앞에 두고 이게 뭐지? 왜 이렇지? 이런 친구들이 있었을까봐 선생님도 상당히 당황했고, 이렇게 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를 정리하면서 불필요한 어떤 내용들 혹은 검토가 미진하다고 느껴지는 문제들을 매우 싸늘하고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따라서 여러분들의 공부에 이 막바지 한 달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받은 충격파를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같이 검토할 문제는 11, 12, 21, 15, 22 이렇게 해서 총 5문제의 공통문항을 같이 다뤄보겠습니다. 칠판에 선생님이 지금 11번하고 12번하고 21번을 잠깐 메모해 뒀는데요, 핵심 포인트들만 짚으면서 이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1번입니다. 11번이라는 게 여러분 4점짜리가 9번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죠? 9번, 10번, 4점짜리를 거쳐서 11번을 딱 넘어오면 어쨌건 이런 마인드는 필요합니다. 9번에서 14번에 이르는 중간에 어딘가가 까칠해질 수 있다 해서 우리는 좀 당황하거나 긴장하는 상태에 놓이게 돼. 질문을 해봤더니 fx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하단으로 내려갔더니 fx하고 사인의 6분의 k파이하고 두 그래프를 그려서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찾아라 라고 돼 있는데, 정상적으로 수능 출제자의 마인드가 되면은 여러분들하고 진짜로 얘를 그리고 진짜로 얘를 그려서 교점 개수를 찾으라고 출제할 겁니다. 심지어는 질문이 5번에 걸친 그 과정을 발굴합니다. 해서 말이죠, 여러분들 중에 진짜로 6분의 k파이까지 구간의 이 그래프하고 6분의 k파이부터 2파이까지의 이 구간의 그래프를 진짜로 낱낱이로 일일이 그리면서 해결해 본 친구들 11번밖에 안 되는데 무려 어쨌든 총 5번에 걸치는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5분가량의 시간이 소모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어쨌든 11번에 있을 만한 문제가 아니라고 살짝 디스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얘를 진짜로 그려야 되는 건가? 라는 주제 앞에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당장에 얘랑 똑같아. 그럼 어쨌든 우리는 두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라는 것은 즉 방정식의 실근 개수와 같고 교점의 개수는 실근 개수와 같기 때문에 당장에 요놈 이퀄 사인의 6분의 k파이라고 써볼 수 있어요. 그럼 당장
얘랑 같다는 방정식으로부터 그냥 sin x하고 sin 6분의 k파이가 같아지는 순간을 찾는 것이고, 얘랑 같다는 방정식을 찾아봤는데 하필이면 얘가 2 곱하기 sin 6분의 k파이기 때문에 얘랑 같다는 방정식마저도 사실은 sin x하고 sin 6분의 k파이가 같습니다라는 방정식으로 정돈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방정식 자체가 구간에 따라서 다른 방정식이 나온다면 문제가 좀 그럴듯한 문제인데, 그 구간에서도 같은 방정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sin x하고 sin의 6분의 k파이가 같습니다라는 요 단 하나의 방정식으로부터 실근계수를 찾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나쁘다 이 말이지. 그래서 sin x를 살짝 그려봤는데 6분의 파이, 6분의 2파이, 6분의 3파이, 6분의 4파이, 6분의 5파이, 6분의 파이에서 컸어요. 6분의 5파이에서도 컸어요. 교점은 2개입니다. 6분의 2파이, 6분의 4파이, 교점 2개입니다. 6분의 3파이, 교점 하나입니다. 2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2 해서 9가 정답이다 말이지.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쨌건 문제를 풀 때 너무 순진하게 가지 않아야 한다 이 말이죠. 그죠? 네. 어쨌든 문제가 별로입니다. 방정식이 동일한 방정식이 나온다는 말이 구간으로 그 함수를 굳이 나눌 이유가 사실은 없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함수를 몽땅 다 지워버리고 이것도 다 지워버리고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찾아서 5번 산수를 해보세요 하면 뭐 이 정도라면 인정되어질 수 있습니다. 되시죠? 대신에 이게 지금 11번이잖아요. 수능시험에 갔을 때 말이죠. 만약 이따위 문제가 14, 15, 21 따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해서 혹시나 여러분 중에 선생님이 지금 풀었던 것처럼 이렇게 푼 친구가 있다면 어쨌든 연습인 거니까 진짜로 이 함수를 천천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얘를 어찌 그리는 게 최선인가? 이걸 찾는 것인데, 이런 함수는 y = sin x라는 이 함수를 y = sin의 6분의 k파이라는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저 함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말해서 a1에 대해서 6분의 k파이가 여기 6분의 파이 놓이게 되면, 자 말했듯이 왼쪽에서는 이 함수를 그대로 둘 것인데 오른쪽에서는 이 노란 선에 대해서 대칭시키는 거니까 이렇게 생겨본 그래프를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되시죠? 어쨌든 저 그리는 연습은 그 자체로는 중요합니다. 모의고사 11번 문제로서는 가치가 떨어지는데 지금 우리는 저 모의고사에 연연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저 그래프를 각 순간마다 꼭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1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번 문제를 딱 보자마자 어쨌든 여러분도 다 그랬을 거예요. 그죠? 2학년 내신 때 풀었던 그 문제랑 거의 흡사합니다. 대신에 다른 건 다 빼고 여기 그려진 이차 함수 포물선은 그냥 눈을 혈옥하는 그림일 뿐입니다. 점피가 완벽하게 찍혀있고 반지름이 2짜리인 원을 향해서 접선이 2개 그어졌기 때문에 여기가 90도이고 여기가 90도인, 즉 2개의 90도를 포함하는 사각형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넓이와 넓이를 생각하라는데, 조금 더 질문을 더 내려가 보면 질문이 넓이를 각각 찾으라는 게 아니고 넓이의 비율을 찾으라고 합니다. 이해가시죠? 네.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이미 수학 1 삼각함수편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다루는 방법을 배운 바 있습니다. 얘도 90도고 얘도 90도니까 이 각을 살짝 세타라고 가정하면 이 각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될 것이고, 얘의 사인과 얘의 사인은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사인의 세타가 될 것이고, 저 위쪽 삼각형 입장에서는 2분의 1 곱하기 너구리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들의 비율이라는 것 자체가 요놈 길이의 제곱 분의 요놈 길이의 제곱, 이렇게 해서 가장 깔끔하게 저 계산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BP의 제곱이라는 것은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를 한 번 하면 끝인 거니까 요놈 길이는 여러분 다 아는 대로 제곱 더하기 제곱의 루트가 될 것이고, 그러면서 요놈 제곱을 빼면 곧 요놈 제곱이 나타납니다. 산수는 금방 될 테고요. 얘는 지금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사차함계수를 찾으란 말이고, 얘는 인수분해를 거치면 금방 그 값을 찾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계산 선생님 안 해도 여러분 충분히 할 거라고 믿고, 여기서 1이, 여기서 4분의 1이 등장할 겁니다. 다시입니다. 극한 문제지만 어쨌건 도형은 도형입니다. 도형 문제의 핵심, 각도 분석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각도 분석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요 각하고 요 각의 관계는 어쨌건 이 네 점의 사실은 원안에 들어있는데 내접 사각형의 성질하고 완전히 똑같은 맥락이 이곳에 있습니다. 되시죠? 네, 지나갑니다. 21번. 아니나 다를까 그 12번의 친구 문제입니다. 원이 생겨 먹었는데요, 사실은 원 위에 4점이 찍힌 거가 똑같습니다. 이때 요놈 길이가 주어져 있고 요놈 전체 길이가 주어져 있고 저 위에 갔더니 각이 이등분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하지만 12번처럼 어쨌든 이게 어느 단원에서 출제되든 상관없이 도형을 분석하는 자의 기본 태도는 각도가 주는 뜻을 헤아리는 겁니다. 지금 이게 원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얘들은 각각 원주각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B랑 D를, C랑 D를 연결하면은 요놈 길이하고 요놈 길이는 무조건 같습니다가 이 도형이 생겨먹은 기본 뜻이 되겠습니다. 되시죠? 마지막으로 이 각과 이 각이 지금 선언되어 있는데 찾으라는 것은 A, E의 길인데 여기 지금 수선의 발을 떨고 있으니까 AD 길이를 찾으시고 이 각을 세타라고 잠깐 가정하면은 얘 말의 뜻이 AD 길이의 코사인 세타를 찾습니다가 되겠습니다. 해서 말이죠. 얘를 그냥 X라고 가정해 봤습니다. 그러자마자 얘는 X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시죠? 네. 그럼 결국 이 말이지 않습니까? 너가 세타면 너도 세타다. 너희 둘은 길이가 같으니 잠시 너희들을 A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왼쪽 삼각형에서 세타각이 있고 오른쪽 삼각형에서 세타각이 있기 때문에 그 세타각을 전제로 코사인 법칙을 2번 사용하는 얘를 한 방에 찾을 수 있습니다. 되시죠? 정리. 왼쪽 삼각형으로부터 A의 제곱을 찾는 C를 찾으면 너 제곱 36 더하기 X제곱에 빼기 2 곱하기 6 곱하기 X 곱하기 코사인 세타일 것이고, 같은 방식대로 오른쪽 삼각형에서 가보면 동일한 그 길이 A의 제곱이 나타나는데 88, 64 더하기 X의 제곱에 빼기 2 곱하기 8 곱하기 X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얘네 둘은 그 자체로 같기 때문에 내가 찾는 것은 X 곱하기 코사인 세타 값을 찾기 때문에 얘를 그냥 통째로 하나의 미지수로 두면 얘는 그냥 죽어버릴 테고, 너 이리 와. 서로 빼면 28이 될 것이고, 너 저리 가. 계산하면 4 곱하기 X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는데, 그럼 결국 저 값은 7에 지나지 않고 구하는 답이 12 곱하기 7을 해서 84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 이 문제가 21번이잖아요. 그럼 21번은 쉬워야 돼요? 어려워야 돼요? 라는 질문을 여러분이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시점은 어쨌건 수능을 한 달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로부터 수능 시험장에 갔을 때 나는 어떤 마인드로 임할 거냐라는 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21번은 왠지 22번 직전에 놓인 문제이기 때문에 뭔가 어려워야 될 거라는 이상한 선입견을 갖기 시작하면 점점점 꼬여나가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공부를 썩 잘하는 친구들일수록 가만히 있어봐. 삼각형이 주어질 건데 너 6이고 너 8이야? 그 말은 이 삼각형은 여러 가지가 막 생길 수 있단 말이잖아. 그치? 넓어질 수도 있고 요 폭이 좁아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각이 계속 변하는 건데 각이 변하면 여기도 변할 건데 이 길이를 구하라는 거야?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삼각형이 결정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어쨌든 수능시험 현장에 가거든 선입견을 배제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쉬워야 할 거라는 생각을 아무도 갖지 않아, 그지? 어려워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 선입견마저도 버리세요. 현재 주어진 조건대로 주어진 상황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식을 써나가면 그냥 저절로 답이 얻어질 수 있습니다. 코미디 같은 일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 문제는 말이죠. 얘하고 얘만 결정돼 있잖아요, 그지? 그럼 두 변만으로는 삼각형이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 삼각형 A, B, C는 무궁무진 많습니다. 그리고 D란 놈도 무궁무진 많습니다. 그러니까 X가 계속 변할 겁니다. 세타에 따라서 X가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약간 요령꾼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러니까 이 말이잖아요. 이 각이 어떻게 되는 상관이 없이 이 길이는 결정된다고 하잖아, 그지? 심지어 여러분들 중에 헤매다가 에이씨 30도 해서 여기 30도, 120도 해서 이 문제를 풀어낸 친구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친구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문제가 나빠요. 어쨌든 이 각에 대해서 어쨌건 정보를 주고 그래야 의미 있는 현재의 교육과정대로의 문제인데 출제자께서 뭔가 살짝 착오를 하셨나 봐. 이렇게 줘도 된다고. 되시죠? 네. 그런데 다시 해요. 그래서 30도를 썼던 친구들에게서는 어쨌든 그냥 세타로 두고 이것만으로 현재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이 식을 찾는다. 네, 수선의 발을 내려서 길이를 찾는단 말이 그냥 삼각형으로부터 삼각비를 적용하란 말이니까 네, 지금처럼 이렇게 딱 써내는 요 과정들을 반드시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세 문제를 정리해 드렸는데 11번, 21번 어쨌든 좀 문제가 좀 그래요. 그러나 교훈은 있어요. 그죠? 네, 11번 진짜로 5개의 그래프를 각각 그려보는 연습은 필요하다. 21번 어려워져야 된다는 선입견을 버려라. 12번 도형 분석 어쨌든 각도부터 찾는 것이 기본이다.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이번에는 15번, 22번 고난도 문제를 풀러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5번하고 2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5번을 가봤더니 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가지고 연속일 조건을 확인해 보랍니다. 22번을 갔는데 22번은 미분 가능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꾸 이게 편견인가요? 네. 10월 모의고사에 대한 편견, 선생님한테 편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항상 10월 모의고사가 이상한 문제들의 퍼레이드였기 때문에 15번도 미적분, 22번도 미적분, 이것도 좀 그래, 그지? 14번은 수열 빈칸 추론. 네, 조금 그렇습니다.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문제는 우선 이상하긴 하지만 별표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의미들을 추적하는데 fx를 가봤더니 fx는 최고 청기적 4고 f0는 상수항인데 제로이며 f'0는 일차항계수인데 제로니까 사차함수를 이렇게 써봤습니다. 여기 플러스라고 안 쓰고 마이너스 A로 쓴 뜻은 인수분해를 하고 나면 어쨌든 x 이퀄 0 중근이고 x 이퀄 4분의 a가 또한 실근임을 표현하려고 마이너스를 썼습니다. 어쨌건 살짝의 요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눈에 선명하게 저들이 혼돈 없이 간다는 뜻. 다음 gx로 갔습니다. C의 왼쪽에서 C의 오른쪽에서 가봤더니 요 적분된 이 함수 여기도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다 그랬겠지만 이 함수는 많이 봤던 얘기고 0,0을 지날 것이고 자신의 도함수가 얘기 때문에 금방 저 함수를 그릴 것이다. 해서 말이죠. 얘를 하나의 함수 large fx라고 가정하면은 쟤는 4차 함수고 특별히 지금 fx가 완전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는 진짜로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훌륭한 태도입니다. 함수가 구체적이 되잖아요. 그리고 미정항이 단 하나밖에 없잖아요. 항도 사실은 2개밖에 없잖아요. 그냥 대입해서 계산하는 사람이 유리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어쨌든 미정항이 더 많아지면 계산이라는 것 자체가 점점점 버거워질 수 있는데 지금은 그 계산이
매우 훌륭한 풀이의 방향입니다. 적분하고 정리를 해보면 얘가 지금 그냥 x의 4제곱 하시고 마이너스 3분의 a 곱하기 x의 세제곱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x축하고 원점에서 3중분으로 만나고 3분의 a를 통과하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당장 a라고 하는 저 녀석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 그지? 그래서 반드시 a가 양수일 때, a가 음수일 때, 사실은 a가 0일 때 3번에 걸친 검토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어쨌든 라지 fx 함수를 찾아 그린 후에 5만큼 끌어올리는 것이고 라지 fx에서 3분의 13만큼 끌어내린 후에 접어 꺾은 그런 그래프가 될 텐데 또 마찬가지, 또 같은 얘기입니다. 여기서 너무 서둘러서 이 함수를 그리려고 하지 마세요. 조건은 요 밑에 있습니다. 그죠? 저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는 C라는 것은 구간의 경계점이 되는데 오직 하나만 존재합니다. 그럼 당연히 C를 여기다 대입하고 여기다 대입해서 서로 같아지는 거니까 실은 얘를 재석해보면 라지 fx에 5를 더한 거랑 절대값 속 라지 fx에 3분의 13을 뺀 거랑 얘네들 같아진다는 이 방정식을 생각하면 얘네들의 그 실근이 C일 수밖에 없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문을 읽을 때 어딘가에서 끊어버리고 거기서 막 짓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더 읽고 내려온 곳에 문제 풀이라고 하는 최적의 조건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당장 보세요. 얘네들이 같아지랍니다. 이건 절대값이니까 그냥 풀릴 수도 있고 부호가 반대로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푸시면 불능입니다. 그래, 이 방정식이라는 것도 좀 더 11번하고 좀 약간 대자비가 되는데 이번 모의고사는 좀 뭔가 이상해. 그러니까 뭔가 두 번의 선택지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풀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놈 하고 마이너스 푼 라지 fx에 더하기 3분의 13이 같습니다. 이 말이니까 2배 라지 fx라는 녀석이 넘어와요. 마이너스 3분의 2가 돼요. 약분해요. 즉 라지 fx하고 마이너스 3분의 1이 같아진다는 방정식을 찾으면 이 방정식의 실근이 하나만 있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젠 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전입니다. 라지 fx 함수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그림, 이때의 그림으로부터 어쨌건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들이 찾아질 것이고 그 순간에 a 값을 찾고 c의 값을 찾으면 fx 값도 확정될 테고 fx가 확정되는 순간 사실은 라지 fx 함수가 다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g1의 값을 찾아서 최대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되시죠? 다시 할 말이에요. 첫 번째 포인트. 이건 완전히 기본. 여기서 행동을 서둘러 가지 마시고 다음 질문의 조건을 읽어. 그러면 단순한 이런 식에 도달하게 돼 있다. A가 0보다 큰 경우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누구나 그래봤던 것처럼 0에서 3중근으로 접하고 3분의 A 지점을 통과하는 4차함수 그래프 하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놈의 마이너스 3분의 1을 거서 실근이 하나니까 그냥 극소값을 그냥 알려줬을 뿐입니다. 여기는 0이고 여기 지금 3분의 A가 될 텐데요. 극점에 해당하는 이 X좌표는 뭐 미분식을 가서 0이 되는 값을 찾아줬고 비율 체계를 따라가도 좋은데 어쨌든 여기가 쓰면 4분의 A가 되고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라지 F 안에 4분의 A를 대입해서 여러분 지금 마이너스의 3분의 1입니다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라지 F는 지금 여기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대입해서 계산해도 좋고 혹은 우리가 이미 3, 4차 함수의 비율 체계는 다 완성했으니까 요놈 길이 4분의 A면 요놈 길이는 3분의 1 곱하기 4분의 A 전체 4제곱 그놈으로 지금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길이니까 그지? 약분 다 해서 정리를 해버리면 그러니까 결론 4분의 A라는 녀석이 그냥 1입니다. 이 말이지 그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A는 지금 4가 됐단 말이고요. 그 순간에 C라고 하는 것은 이 교점의 X좌표 이런 자체이기 때문에 이 순간에 C는 1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 네. 그래서 한 세트를 완성한 거예요. 그러자마자 이 자리에 4를 대입하고 이 함수를 정했습니다. 여기다가 C가 1인 순간이기 때문에 G1의 값을 찾으란 말은 이 순간에 G1이라는 녀석은 윗줄에 넣든 아랫줄에 넣든 어차피 연속인 거니까 네, 거기다 그냥 1을 대입해서 라지 F1 더하기 5 이걸 찾아내면 첫 번째 G1의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A가 음수인 상황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번에는 주어진 이 그림 자체가 완전히 좌우 반전된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생기겠지, 그치? 그럼 당연히 여기는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겠죠. 여기 지금 마이너스 3분의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에는 A의 값이 마이너스 4가 될 것이고 C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G1은 얼마냐? 인데 다시 한번 잠깐 돌아가 보면 C가 특별히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이 되면 이번엔 이쪽 함수를 따라갈 것이고 얘가 지금 라지 fx 빼기 3분의 13의 절대값이기 때문에 요놈은 절대값 속에 라지 f의 1에 빼기 3분의 13입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라지 f 값은 이미 다 결정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곳으로부터는 이 계산된 결과로부터 3분의 14인가요? 이것으로부터는 계산된 결과가 2가 될 겁니다. 그럼 어쨌든 이 중에 큰 값은 3분의 14가 되는데 여러분 이 경우 잠깐만 검증을 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A라는 녀석이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으나 심지어 0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말이죠. A가 저렇게 되면 얘가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라지 fx 자체가 완전 4제곱식이 돼서 그냥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1하고는 만나지 않아서 얘는 버렸습니다. 됐죠? 답에는 상관이 없었으나 어떤 수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지만 0일 수도 있습니다. 됐죠? 두 개의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끝내지 말고 더 읽어라. 그럼 더 쉽게 가는 길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15번이었습니다. 됐죠? 네, 이번에는 2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2번입니다. 절대값이 보여요. 선생님이 계속 강조드리는 주제입니다. 수학2에서 최고난도 문제를 만들다 보면 출제자의 고충이 있다. 여러분이 3, 4 참수를 너무 잘한다. 그러니까 평범한 문제를 내면 여러분이 정답률을 너무 높여버린다. 정답률을 떨어뜨려라. 조작하는 수밖에 없다. 조작의 가장 단순한 모습이 절대값을 만드는 것이다. 평행이동을 시키는 것이다. 되시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절대값을 만났을 때에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를 반드시 그동안 출제됐던 모든 기출문제를 통틀어서 머릿속에 완전히 숙지한 채로 현장으로 가셔야 됩니다. 다만 지금 문제는 약간 또 그래요. 아예 포인트를 찍어 주셨어요. 0하고 이 지점에서의 미분 가능성만 충족하면 됩니다. A 값을 정하시면 저 G의 값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다음에요.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몇 가지 단상을 소개할 텐데 A로 가든 B로 가든 얘를 어찌할 거냐라는 이 태도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3참수를 대충 그려놓고 대충 꺾은 후에 A만큼 끌어내렸다가 지랄하지 마시고 여기는 미정항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이 함수를 새로운 함수로 선언하는 것이 가장 좋은 풀이 방법입니다. 9월 모의평가 그랬습니다. 그러자마자 가장 단순하게 보면 이놈하고 파란 나라하고 hx가 곱해졌습니다라고 생각하면 그만입니다. 이해하시죠? 근데 여러분, 예를 보니까 분자 분모가 완전히 같은 식인데 절대값만 씌워져 있어요. 그럼 이혼하잖아요. 얘가 양수면 1이고 얘가 음수면 마이너스 1인 거지. 그래서 사실은 gx 함수를
이렇게 써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x라는 놈이 0보다 작을 때 h의 x가 되겠습니다. x라는 놈이 0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h의 x가 되겠습니다. x라는 놈이 2보다 크면 그때는 h의 x가 되는 이런 함수가 되어 있습니다. 됐죠, 여러분? 그런데 미분 가능하게 만들립니다. 이제부터는 중요한 겁니다. 반드시 1번 연속부터 생각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으로 갈 길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울기를 생각합니다. 그냥 극단적으로 말하면 0의 왼쪽, 0의 오른쪽, 0과 2 사이, 2의 오른쪽에서 각각 정의된 함수가 있습니다. 그럼 G0는 존재해야 될 것이고 당연히 좌극한, 우극한, 일치해야만 어쨌든 연속성은 보장될 것이고 그때 일치하는 그 값으로 G0를 선해야 됩니다. 근데 당장 보니까 말이죠. 얘하고 부호가 반대. 그러니까 당연히 H의 제로는 0이어야만 합니다. 그러자마자 사실은 G0마저도 0이어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식을 안 써도 되겠죠, 그죠?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좌극한 상의 hx하고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우극한 상의 마이너스 hx가 서로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h 함수는 지금 완벽히 연속인 다항함수꼴이기 때문에 대입하고 대입해서 일치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G0와 일치할 테니까 그럼 당연히 요 둘을 비교해도 이 지점에서 마저도 동일한 일이 벌어질 테니까 h의 2가 0이어 주세요. 그 순간에 G0, G2도 0이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전 F 쪽으로 움직여 보면 그 말의 뜻이 절대값 F0랑 절대값 F2랑 이들 모두가 A가 되라는 뜻입니다. 되시죠? 0 대입해서 0이니까 너 절대값이 A다. 2 대입해서도 A니까 그렇다 해서 F의 조건 두 개를 찾아냈습니다. 다음 여기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좀 전의 태도 요놈 절대값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바라보면 그냥 구간으로 나누었을 따름입니다. 그렇다면 0을 기준으로 해서 이 함수의 미분계수하고 이 함수의 미분계수가 서로 일치합니다라는 기울기의 일치성에 입각해보면 결국 0의 왼쪽에서는 얘의 미분 0의 오른쪽에서는 얘의 미분 2의 왼쪽에서 얘의 미분 2의 오른쪽에서 얘의 미분일 테니까 그들이 서로 같은 거니까 너무 쉽잖아, 그지? H 프라임 제로도 제로 H 프라임 2마저도 제로. 그럼 이제 모든 것이 결정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의 뜻은 기울기가 제로이기 때문에 사실상 H 함수로 돌아가서 이 함수를 추적하면 fx를 그려서 꺾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울기가 제로란 말인 거니까 사실은 애초부터 f가 0에서 2에서 미분계수가 제로가 되는 이런 함수가 돼야만 어쨌든 꺾어도 기울기 제로를 만족합니다. 그럼 최종이야 얘네들을 결합시키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fx는 최고차항계수가 1인 3차함수였고요 0에서 2에서 각각 기울기가 제로인 거니까 각각 극대극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x축을 2로 꺾어서 얘네들의 함수값이 a로 일치하라고 했으니까 정확히 꺾이는 그 위치가 x좌표 1인 지점 대칭 중심점에서 찾아서 x축을 선언하면 얘가 뒤집혀서 얘도 뒤집혔어. 저 함수가 바로 절대값 fx일 것이고 그때 너랑 나랑 같은 함수값이 되시고 거기가 a입니다라고 선언된 겁니다. 근데 말이죠. 원천적인 함수는 fx에 있었던 거니까 하얀색 그래프에 주목해보면 어차피 뒤집어 꺾어서 그게 a란 말은 너는 마이너스 a가 됐다는 말이고 그때 여기서 여기까지 즉 극대와 극소값의 차는 2a가 된단 말인데 여러분 보다시피 극대점으로부터 극소점까지 x좌표의 차가 현재 2가 되어 있으니까 너 계산하는 방법 이것도 다 아시죠? 이분의 그 거리의 세제곱입니다 하면 a의 값을 찾았습니다. a가 2입니다라고 확정되게 되었습니다.
해서 말이죠. 올라가 A가 2입니다를 선언하는 순간 다시 한번 집중. 이 그래프. 이거 바로 fx 그래프인데 극대가 되는 x좌표 0, 극소되는 x좌표 2. 그럼 당연히 얘랑 같은 함수값을 갖는 요 지점, 이런 좌표는 3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맞아 fx 완성. 그지? x의 제곱에 x 빼기 3에 더하기 2 하면 fx 함수가 저절로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시죠? 네. 되돌아가 봅니다. 질문이 뭐라고? g의 3a 값을 찾으랍니다. fx를 잠깐 옮겨서 써보겠는데요. fx 함수 자체가 x의 제곱 x 빼기 3 더하기 2 이랬었는데 a 값이 2인 것을 보고 그냥 g6을 찾았더니 주어진 식에다가 6을 아니잖아. 여기다 넣으란 말이잖아. 그치? 그냥 h에다가 6 넣으면 됩니다 라는 말입니다. h6은 뭐죠? 절대값 f6 빼기 a가 2였나? 네. 6을 대입하고 2를 찾아 빼버리면 너랑 나랑 죽어버려. 그치? 6을 대입해 36 곱하기 3인가? 그럼 108입니까? 이렇게 해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푸는 방법이 제 1번 방법입니다. 다시입니다. 얘랑이 그냥 같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얘들을 먼저 처리해버린단 말이지. 절대값 처리 방법의 그야말로 기본의 기본입니다. 양수면 약분, 음수면 빼기로 약분. 됐죠? 자, 그랬는데 지난 9월에도 그랬지만 잠시 말이죠. 어떤 수능시험 장에는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얘를 정의대로도 한 번쯤 꼭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0과 2가 아니면 이런 분수식으로 표현됩니다. 주어진 함수는 0에서 미분 가능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반드시 두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연속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 미분 개수 조건, 이 조건도 충족해야 됩니다. 연속이란 말은 그러니까 G0가 정의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놈은 리미트 하시고 X가 0을 향해 가는 이 식으로 정의된다 이 말이지. 그치? 그래서 그놈은 그대로 끌고 왔습니다. 절대값은 X입니다. X 빼기 2입니다. 분자의 X에 X 빼기 2가 있습니다. HX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로 풀든 B로 풀든 이 함수를 그냥 하나의 함수로 선언하는 것이 1번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 이 절차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당장 이 식에서 말하는 바처럼 x가 0을 향해 가면 이 부분 마이너스인데요. 이 부분 마이너스인데요. 그죠? 이게 그냥 밖으로 빠져나와서 2가 될 것이고 이게 약분되면서 여기 절대값만을 남긴 채로 이렇게 되겠지, 그치? 괜찮아요? 그러자마자 언제나 극한은 우극한과 좌극한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극한일 때, 좌극한일 때를 생각해 봤더니 요분의 부호가 서로 반대입니다. 그럼 너의 극한, 그러니까 h의 제로가 0이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같은 방식대로 G2를 생각할 때도 역시나 같은 꼴일 테니까 이게 0인 것을 성의대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0 아닌 인수를 분리시킨다. 그리고 약분시켜 정리한다. 0분의 0꼴만 남겨놓고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그만입니다. 이번엔 미분계 조건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G'에 제로를 생각하겠습니다. 리미트 하시고 X가 0을 향해 가는 극한상에 X분의 GX 빼기 G0 이래야 되는 거지. G0가 지금 여기서 얻은 이 극한값이 제로인 것을 나는 확인했으니까 이건 무의미하다 이 말이지. 그러자마자 그 자리에 gx 대신에 원래 그 식을 다시 한번 써봐요. 리미트 하시고 x가 0으로 가요. x는 분모에 이미 있었어요. 절대값 x에 x 빼기 2에 분자로 얻더니 x에 x 빼기 2에 hx 이렇게 생겨먹은 식을 만났습니다. 그러자마자 말이죠. 이번엔 x가 이렇게 약분돼서 사라집니다. 같은 맥락대로 너는 계산이 이미 다 끝나서 앞으로 보내면 부호가 앞으로 빠져나가서 이렇게 생겼을 따름입니다. 그럼 결국 남겨진 식 마이너스 하시고 리미트 x가 0을 향해 가는데
절대값 x분의 hx인가요? 요놈에 대해서 역시나 우극한, 좌극한 그들의 일치성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오른쪽에 섞어나면 이건 그냥 x고 x분의 hx가 되는데 h0는 이미 제로이기 때문에 h'의 제로입니다. 음의 방향에 섞어나면 이게 또 백입니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 h'의 제로입니다. h'의 제로가 0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정의대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됐죠, 여러분? 해서 말이죠. 지금 시점에 여러분 머릿속에 반드시 새겨 넣을 것입니다. 1. 선입견을 배제할 것. 특별히 어려워야 한다라는 선입견을 배제할 것. 2. 풀이 절차 중 까먹는 일이 없게 할 것. 3. 지문을 제발 끝까지 다 읽고 행동할 것.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공통문항에 대한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